그런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배우 김성근, 김여진 씨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부적절한 관계, 육체관계 등의 문구를 넣어 인터넷에 유포한 겁니다.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사람의 수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민간인들 공격한 거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출처도 알 수 없어서 당하는 민간인들로서는 저항할 방법조차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냥 심심해서 했나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한 목적은 자명합니다. 보수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정보기관을 이렇게 양아치 수준으로 부린 정권의 운영자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이 범죄에 대해 왜 아무런 사과도 안 하는 겁니까? 정당이 없어졌나요? 있는 것 같던데.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놀래키는데. 네, 정말 저열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런 이미지를 공무원이 세금을 받고 만들었다라는 상상을 하면요. 상상이 아니고 실제죠. 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 워딩도 이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치욕적으로 느낄 어떤 문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무너뜨려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짓밟아버릴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 동원해서 공작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짓을 못할까, 안 했을까. 예. 상상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온갖 짓을 한 것이 분명한데 좀 방금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여당이었던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여기에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대국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사자란 애들에게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없는 척하고 있어요. 네. 제가 김성근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성근 씨인데 오늘 3부에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관련해서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와 인터뷰를 저희가 3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저희 앞방송이 있습니다. 김보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앞방송 문자로 그런 문자가 와요. 오늘도 브리핑 좋았어요. 김은지 화이팅. 이제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앞방송에 옵니다. 타임머신 문자들. 예. 미리 들으신 거죠?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에 앞서 어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술핵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고, 어젠가요?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예. 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공장을 듣는 것 같아요. 매티스가요? 왜냐면은 제가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땅에 쏘건, 동해에서, 혹은 서해에서 핵잠수함에서 쏘건, 뭐가 중요하냐고,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조그만 핵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비행기 실어서 떨어뜨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핵잠수함 소리 더 빨라요. 그거 납치하고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실제 그 핵이 가진 억지력이 중요한 건데, 위치가 뭐가 중요한지.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국방장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얘기하네요. 예. 네,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부정한 건데요.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힌 겁니다. 뉴스공장 잘 들었어요, 이 양반이. 네. 놀라운 가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중요한 방송이니까 번역해서 들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이게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뉴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건 소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한 직전에 대중국 압박 메시지라고 하는 건 사실 미중 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뻔히 알만한 내용인데도 무시하고 계속 전술핵 얘기를 했었죠. 예.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정부가 밝힌 바인데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 줄 속보인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예. 네, 합참에서 밝힌 바인데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아직은 속보고요. NH가 보도한 거고 NHK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으니까 북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틀림없이 800만 달러 유니세프가 지원한 요청한 거긴 한데 이 얘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 또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공격을 할 거예요. 보수 정당은 항상 일관된 태도로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모든 대화 채널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로 총을 쏘고 막 전쟁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도 각국 정상은 계속 대화를 했어요. 채널을 돌리고. 어떻게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 네,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NHK 방송에서 보도한 바인데 북한의 외무성 부국장이 스위스에서 미국의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일본의 외무성 간부를 만나서 유엔 제재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사일을 쏘고 동시에 대화를 하고 우리 정부와의 백채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어도 사실 있다고 말을 안 하겠죠. 현 상황에서는. 백채널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스처는 있어야 하는 거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공장장께서 오프닝으로 이야기하셨던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말 저열한 지시를 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여름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또 실행에 옮겨졌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고 사실 핵잠수함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본토에서 쏴도 25분 30분이면 평양까지 날아가요. 뭐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정말. 네,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다시 또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자, 블랙리스트 이야기 있고요. 예, 블랙리스트 뉴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BC도 자체 블랙리스트 있다는 얘기 나오고 KBS도 나오겠죠. 그거 다 자세하게. 자, 최근에 또 BBK가 자꾸 수변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뉴스도 뉴스공장의 관심사인데.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이 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 공개한 건데요.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해당 메시지에는 박영선에게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발표한 검찰의 발표가 전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BK 전문가로서 이게 뭐냐면은 기획입국 이런 단어 생각나시죠? 그 당시 네, 2007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민주당이 BBK를 이명박 후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경준과 짜고 김경준을 입국시켰다. 네, 기획해서 입국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설을 주장했어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선거 막판에 그걸 입증하는 편지라면서 흔든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김경준 씨하고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모 씨가 김경준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큰 집,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죠. 큰 집과 무슨 약속을 했던 간에 이용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날조된 거라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수감자의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썼다고 그거. 가짜 편지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왜 썼냐 했더니 양모 씨가 뭐 언론에 보도했으니까 얘기하죠. 양승덕 씨가 초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줬고 자기는 그래서 그 편지를 마치 보낸 것처럼 국제우편 영수증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 양모 씨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그냥 대학교의 직원이었거든요. 무슨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이걸 왜 하지? 양모 씨가 이렇게 거대한 사건을 선거에 그것도 대선의 그 한복판에서 편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누가 시켰을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전달받은 당시 김병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나 은진수 당시 클린위원회 팀장이나 그 편지를 공개하는 홍준표 클린위원회 위원장, 당시 홍준표 위원장이었어요. 모두 무죄가 났어요. 배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때 그 폭로한 신명 씨는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죠. 이 사안을 텐들링하고 있으니 검찰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도 진술했는데 모두 검찰이 사면해 준 거예요. 지어낸 얘기라고 검찰에 했어요. 지어낸 얘기. 털어준 겁니다. 이 사건 역시 재수사 대상인데 박영선 의원이 어떤 단서 새로운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인터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미니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저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이정열 전 판사님을 곧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예,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땡깡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사과 요구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하면. 화날 수 있죠. 근데 정치가 원래 그렇게 말로 치고 박는 거고, 뭐 조롱도 하고 면박도 하고, 어느 나라 그래요. 다른 나라 국회 진행되는 거 보면 서로 그냥 날선 공방, 뭐 유머를 좀 섞어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만 땡깡 놓는 집단이라고 했냐.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청와대야말로 적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적폐라고 하다니 모욕적이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업무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적 공방하고 공적인 책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겠죠. 비난이 쏟아졌겠죠.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하고 말로 싸우면 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더 설득력적인 지지를 받고 근데 사과하기 전에는 이제 사법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거죠.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25일 전에 임명 절차를 끝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쪽 다 전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화나는 게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공석으로 둘 명분이 되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고 했다고 청와대 업무를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따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상 이 사태는 제2의 머리 자르기 사태로 벌지나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은 빠져나가고 같이 판단 안 하는 거죠.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공장에 영장 해설 전담 판사, 각종 사법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해설하고 계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도 해봤고 부장판사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법무수석에서 저기 해설로 뭐 강등된 겁니까? 아니, 보직이 변경된 겁니까? 언론사 해설위원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요 질문인데, 네.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명수 대법원장 보죠. 예.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카이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영장 기각이 거의 유행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본인 사안이라 증거인멸이 네. 죄가 안 된다. 네. 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사유는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 그게 법리인 것 본데 거기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본인 사안을 누구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근데 여기서 해설이 필요해서 그 기각권은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불투명하긴 한데 아마 형법 155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죄가 나와 있는데 네.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사건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건 좀 정말 그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사건만이면은 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 네. 이 증거가 자기 사건 겸 타인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인멸한 게 아니고 남을 시켰고 예. 그리고 그 남을 그건 시켜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남을 시켜서 삭제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만 관련된 네. 게 아닌데 그렇죠. 네. 어떻게 그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관련돼 있는 사건인 경우고요. 지금 이제 판례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게 타인 및 자기까지 관련되니까 행위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한 경우에 타인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76년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안 했는데 타인을 시킨 경우, 내지 방조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게 그 증거인멸에 관해서 자기 형사사건인 경우에 범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니 검찰에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있을 거다 싶은데 아마 그것이 박주민 의원 지적한 대로 본인이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교사범이 아니겠느냐. 예, 그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판례를 비롯해서 학설은 다 이거 타인이 게재돼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판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태도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범죄 성립에 관해서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넓게 좀 보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판사님.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료를 못 보니까 지금 원론만 뭐 얘기하시고 자료를 보실 때고 자료를 어제 장재원 의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장재원 의원군요. 몸이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그건 예. 장재원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판사님의 주장과 장재원 의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사마띠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다음에 네. 진행하기로 하고.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질의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퉁쳐서 여쭤보면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네. 또 장재원 의원은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한 거 아니냐라고 인사에 관한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우리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도 거론이 됐고 또 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누구누구에게 특정해서 권유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나왔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법원장 회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네, 법원장급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법원장이, 최소한 법원장급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장급뿐만 아니라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법원장급은 아닌데 네. 뭐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주광덕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법원장의 녹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녹음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여튼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출처가 네. 누구의 짐작은 가거든요. 이게. 아닌데 뭐 증거는 없는데. 네. 예. 예를 들어서 이건 예. 사표 뭐 관련 이런 거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나 또는 네. 뭐 무슨 연구에 몇 명 있다는 거는 거기에 가입된 개인들도 모를 텐데 법원 행정처 같은 곳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법원의 행정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이런 것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를?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예.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자료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질문이.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돌기를 행정처에서 다 흘린 거 아니냐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까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평가가 날 수 있게 흘린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련의 상황 그 연장선상에 있을 거고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이 내용이 법원 행정처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3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법원 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자료를 준 거라고 보이는 정황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1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 말씀 누구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얘기한 사람. 저는 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 한 번 더 인터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입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배우 김성근, 김여진 씨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부적절한 관계, 육체관계 등의 문구를 넣어 인터넷에 유포한 겁니다.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사람의 수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민간인들 공격한 거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출처도 알 수 없어서 당하는 민간인들로서는 저항할 방법조차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냥 심심해서 했나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한 목적은 자명합니다. 보수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정보기관을 이렇게 양아치 수준으로 부린 정권의 운영자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이 범죄에 대해 왜 아무런 사과도 안 하는 겁니까? 정당이 없어졌나요? 있는 것 같던데.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놀래키는데. 네, 정말 저열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런 이미지를 공무원이 세금을 받고 만들었다라는 상상을 하면요. 상상이 아니고 실제죠. 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 워딩도 이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치욕적으로 느낄 어떤 문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자네있는 방식으로 무너뜨려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짓밟아 버릴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 동원해서 공작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짓을 못할까, 안 했을까. 예. 상상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온갖 짓을 한 것이 분명한데 좀 방금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여당이었던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여기에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대국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사자란 애들에게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없는 척하고 있어요. 네. 제가 김성근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성근 씨인데. 예, 오늘 3부에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관련해서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와 이야기를 인터뷰를 저희가 3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저희 앞방송이 있습니다. 김보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앞방송 문자로 그런 문자가 와요. 오늘도 브리핑 좋았어요. 김은지. 김은지 화이팅. 이제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앞방송에 옵니다. 타임머신 문자들. 예. 미리 들으신 거죠?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에 앞서 어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술핵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고, 어젠가요?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예. 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공장을 듣는 것 같아요. 매티스가요? 왜냐면은 제가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땅에서 쏘건, 동해에서, 혹은 서해에서 핵잠수함에서 쏘건, 뭐가 중요하냐고,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조그만 핵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비행기 실어서 떨어뜨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핵잠수함 소리 더 빨라요. 그거 납치하고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실제 그 핵이 가진 억지력이 중요한 건데, 위치가 뭐가 중요한지.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국방장관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얘기하네요. 예. 네,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부정한 건데요.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힌 겁니다. 뉴스공장 잘 들었어요, 이 양반이. 네. 놀라운 가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중요한 방송이니까 번역해서 들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이게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뉴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건 소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안 직전에 대중국 압박 메시지라고 하는 건 사실 미중 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뻔히 알만한 내용인데도 무시하고 계속 전술핵 얘기를 했었죠. 예.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정부가 밝힌 바인데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 줄 속보인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예. 네, 합참에서 밝힌 바인데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아직은 속보고요. NH가 보도한 거고 NHK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으니까 북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틀림없이 800만 달러 유니세프가 지원한 요청한 거긴 한데 이 얘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 또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공격을 할 거예요. 보수정당은 항상 일관된 태도로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모든 대화 채널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로 총을 쏘고 막 전쟁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도 각국 정상은 계속 대화를 했어요. 채널을 돌리고. 어떻게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 네,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NHK 방송에서 보도한 바인데 북한의 외무성 부국장이 스위스에서 미국의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일본의 외무성 간부를 만나서 유엔 제재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사일을 쏘고 동시에 대화를 하고 우리 정부와의 백채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있어도 사실 있다고 말을 안 하겠죠. 현 상황에서는.
백채널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스처는 있어야 하는 거고. 자, 다음 수는요? 네, 앞서 공장장께서 오프닝으로 이야기하셨던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말 저열한 지시를 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여름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또 실행에 옮겨졌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고 사실 핵잠수함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본토에서 쏴도 25분 30분이면 평양까지 날아가요. 뭐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정말. 네,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다시 또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자, 블랙리스트 이야기 있고요. 예, 블랙리스트 뉴스는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BC도 자체 블랙리스트 있다는 얘기 나오고 KBS도 나오겠죠. 그거 다 자세하게. 자, 최근에 또 BBK가 자꾸 수변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뉴스도 뉴스공장의 관심사인데.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이 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 공개한 건데요.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해당 메시지에는 박영선에게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발표한 검찰의 발표가 전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BK 전문가로서 이게 뭐냐면은 기획입국 이런 단어 생각나시죠? 그 당시 네, 2007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민주당이 BBK를 이명박 후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경준과 짜고 김경준을 입국시켰다. 네, 기획해서 입국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설을 주장했어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선거 막판에 그걸 입증하는 편지라면서 흔든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김경준 씨하고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모 씨가 김경준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큰 집,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죠. 큰 집과 무슨 약속을 했던 간에 이용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날조된 거라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수감자의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썼다고 그거. 가짜 편지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왜 썼냐 했더니 양모 씨가 언론에 보도했으니까 얘기하죠. 양승덕 씨가 초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줬고 자기는 그래서 그 편지를 마치 보낸 것처럼 국제우편 영수증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 양모 씨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그냥 대학교의 직원이었거든요. 무슨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이걸 왜 하지? 양모 씨가 이렇게 거대한 사건을 선거에 그것도 대선의 그 한복판에서 편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누가 시켰을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전달받은 당시 김병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나 은진수 당시 클린위원회 팀장이나 그 편지를 공개하는 홍준표 클린위원회 위원장, 당시 홍준표 위원장이었어요. 모두 무죄가 났어요. 배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때 그 폭로한 신명 씨는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죠. 이 사안을 핸들링하고 있으니 검찰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예. 모두 검찰이 사면해 준 네, 지어낸 얘기라고 검찰이 했어요. 지어낸 얘기. 털어준 겁니다. 예. 이 사건 역시 재수사 대상인데, 박영선 의원이 어떤 단서, 새로운,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인터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미니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네. 저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이정열 전 박사님을 곧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예,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땡깡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사과 요구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하면. 예. 화날 수 있죠. 근데 정치가 원래 그렇게 말로 치고 박는 거고, 뭐 조롱도 하고 면박도 하고, 어느 나라 그래요. 다른 나라 국회 진행되는 거 보면 서로 그냥 날선 공방, 뭐 유머를 좀 섞어 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만 땡깡 놓는 집단이라고 했냐.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청와대야말로 적폐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적폐라고 하다니 모욕적이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한번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적 공방하고 공적인 책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겠죠. 비난이 쏟아졌겠죠.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하고 말로 싸우면 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더 설득적인 지지를 받고 근데 사과하기 전에는 이제 사법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거죠.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25일 전에 임명 절차를 끝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쪽 다 전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화나는 게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공석으로 둘 명분이 되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고 했다고 청와대 업무를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따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항상 이 사태는 제2의 머리 자르기 사태로 벌지나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은 빠져나가고 같이 판단 안 하는 거죠.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공장에 영장 해설 전담 판사, 각종 사법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해설하고 계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도 해봤고 부장판사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 법무수석에서 저기 해설로 뭐 강등된 겁니까? 아니, 보직이 변경된 겁니까? 언론사 해설위원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요 질문인데, 네.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명수 대법원 정보자. 예.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카이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영장 기각이 거의 유행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본인 사안이라 증거인멸이 네. 죄가 안 된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사유는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 그게 법리인 것 같은데 거기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본인 사안을 누구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근데 여기서 해설이 필요해서 그 기각권은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불투명하긴 한데 아마 형법 155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죄가 나와 있는데 네.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사건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건 좀 정말 그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사건만이면은 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 예. 이 증거가 자기 사건 겸 타인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인멸한 게 아니고 남을 시켰고 예. 그리고 그 남을 그건 시켜서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예.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예. 남을 시켜서 삭제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만 관련된 네. 게 아닌데 그렇죠. 예. 어떻게 그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관련돼 있는 사건인 경우고요. 지금 이제 판례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게 타인 및 자기까지 관련되니까 행위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한 경우에 타인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76년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안 했는데 타인을 시킨 경우, 내지는 방조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게 그 증거인멸에 관해서 자기 형사사건인 경우에 범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니 검찰에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있을 거다 싶은데 아마 그것이 박주민 의원 지적한 대로 본인이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교사범이 아니겠느냐.
예, 그 경우에는 지금도 저기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판례를 비롯해서 학살은 다 이거 타인이 게재돼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다 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판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태도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범죄 성립에 관해서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넓게 좀 보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판사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료를 못 보니까 지금 원론만 얘기하시고 자료를 보실 때고 자료를 어제 장재원 의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장재원 의원군요. 저희가 그건 장재원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판사님의 주장과 장재원 의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 사마띠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다음에 네. 진행하기로 하고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질의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퉁쳐서 여쭤보면 자유한국당 주강덕 의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네. 또 장재원 의원은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한 거 아니냐라고 인사에 관한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우리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도 거론이 됐고 또 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누구누구에게 특정해서 권유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나왔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법원장 회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법원장급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법원장이 최소한 법원장급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장급뿐만 아니라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법원장급은 아닌데 뭐 어느 그 다른 방송사에서 주광덕 의원이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그 법원장의 녹음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녹음도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하여튼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 출처가 누구의 짐작은 가거든요. 이게 아닌데 뭐 증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사표 뭐 관련 이런 거는 그 인사를 담당하는 법원 행정처나 또는 뭐 무슨 연구에 몇 명 있다는 거는 거기에 가입된 개인들도 모를 텐데 법원 행정처 같은 곳 아니면 전체적으로 법원의 행정을 관리하고 정보를 관리하고 인사를 관리하는 이런 것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보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그 판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데 본인도 알 수 없는 본인의 자료들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질문이 그래서 이게 뭐 그 당시에 이제 얘기가 돌기를 행정처에서 다 흘린 거 아니냐 언론사에다가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까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사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평가가 날 수 있게 흘린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되게 많이 돌았었거든요. 이것도 아마 일련의 상황 그 연장선상에 있을 거고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30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에 자료를 준 거라고 보이는 정황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10초 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 이 말씀 누구지 제가 밝힐 수는 없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 얘기한 사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 한 번 더 인터뷰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자기가 임명한 게 아니고 남을 시켰고 그리고 그 남을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남을 시켜서 삭제한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와만 관련된 게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그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판례는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께서 지적하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랑 관련돼 있는 사건인 경우고요. 지금 이제 판례가 있는 건 뭐냐면
자기가 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게 타인 및 자기까지 관련되니까 행위자가 누구냐의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판례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한 경우에 타인하고 관련성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 범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76년가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가 행위를 안 했는데 타인을 시킨 경우, 내지는 방조한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이게 그 증거인멸에 관해서 자기 형사사건인 경우에 범죄가 안 된다는 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명백하긴 한데 한편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아니 검찰에서 이런 기본도 모르고 영장을 청구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뭔가 있을 거다 싶은데 아마 그것이 박주민 의원 지적한 대로 본인이 행위를 한 건 아닌데 교사범위 아니겠느냐. 예, 그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명백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일본 판례를 비롯해서 학살은 다 이거 타인이 게재돼 있으면은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그 부분에서 판례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기준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태도는 상당히 이제 좀 그 범죄 성립에 관해서 증거인멸이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넓게 좀 보자는 취지고 그리고 이제 법원 입장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닌가 뭐 그런 정도예요.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 자, 판사님. 논란의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자료를 못 보니까 지금 원론만 얘기하시고 자료를 보실 때하고 자료를 어제 장재원 의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장재원 의원군요. 저희가 그건 장재원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판사님의 주장과 장재원 의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사마띠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터뷰를 요청한 다음에 진행하기로 하고.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제가 이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질의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이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퉁쳐서 여쭤보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또 장재원 의원은 법무비서관 사표 수리를 독촉한 거 아니냐라고 인사에 관한 내용을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우리법 연구회가 몇 명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도 거론이 됐고 또 인권법 연구회 가입을 누구누구에게 특정해서 권유하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나왔고 제가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저랑 같은 생각하셨네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법원장 회의에 국회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법원장급이 돼야 들어가는 것이고 이 얘기를 알았다는 거는 법원장이 최소한 법원장급이 자유한국당에 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장급뿐만 아니라 저는 의심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법원장급은 아닌데 뭐 대표의 소위 땡깡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사과 요구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분이 나빴겠죠.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하면. 화날 수 있죠. 근데 정치가 원래 그렇게 말로 치고 박는 거고 뭐 조롱도 하고 면박도 하고 어느 나라 그래요. 다른 나라 국회 진행되는 거 보면 서로 그냥 날선 공방, 유머를 좀 섞어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만 땡깡 놓는 집단이라고 했냐, 안철수 대표도 문재인 청와대야말로 적폐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적폐라고 하다니, 모욕적이다. 사과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업무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치적 공방하고 공적인 책무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겠죠. 비난이 쏟아졌겠죠.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하고 말로 싸우면 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더 설득력적인 지지를 받고 근데 사과하기 전에는 이제 사법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겠다는 거죠.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25일 전에 임명 절차를 끝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방이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쪽 다 전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화나는 게 어떻게 사법부 수장을 공석으로 둔 명분이 되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라고 했다고 청와대 업무를 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따져야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 사태는 제2의 머리 자르기 사태로 벌지나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은 빠져나가고 같이 판단 안 하는 거죠.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예,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저희 뉴스공장의 영장 해설 전담 판사, 각종 사법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조리 해설하고 계신. 왜냐하면 영장 전담 판사도 해봤고 부장판사도 해본 분이기 때문에 이정열 전 부장판사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 법무수석에서 저기 해설로 뭐 강등된 겁니까? 아니, 보직이 변경된 겁니까? 언론사 해설위원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주요 질문인데, 네. 어제 이제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김명수 대법원장 보죠. 예. 청문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 카이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네. 영장 기각이 거의 유행에 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네. 본인 사안이라 증거인멸이 네. 죄가 안 된다. 네. 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 사유는 자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정한 것 같고 그게 법리인 것 본데 거기 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본인 사안을 누구 시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네, 여기서 해설이 필요해서 그 기각권은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좀 불투명하긴 한데 아마 형법 155조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증거인멸죄가 나와 있는데 네. 증거인멸죄 구성 요건 자체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기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아예 범죄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일단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 사건인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이건 좀 정말 그 형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그렇고 네. 다만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온전히 자기 사건만이면은 뭐 그냥 범죄가 안 되는 건 너무 명백한데 예. 이 증거가 자기 사건 겸 타인 사건일 수도 있고 합니다. 또 실행에 옮겨졌고요.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저희가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고 사실 핵잠수함도 필요 없어요. 미국 본토에서 쏴도 25분 30분이면 북평양까지 날아가요. 뭐 여기다 갖다 놓습니까? 정말 네,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나와서 또 돌아가신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예. 자, 블랙리스트 이야기 있고요. 예, 블랙리스트 뉴스는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MBC도 자체 블랙리스트 있다는 얘기 나오고 KBS도 나오겠죠. 그거 다 자세하게. 자, 최근에 또 BBK가 자꾸 수변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뉴스도 뉴스공장의 관심사인데.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박영선 의원이 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 공개한 건데요. 자신이 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해당 메시지에는 박영선에게 제 본의가 아니었음을 사죄드리며 기회가 되면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발표한 검찰의 발표가 전부 거짓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BBK 전문가로서 이게 뭐냐면은 기획입국 이런 단어 생각나시죠? 그 당시 네, 2007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이 BBK를 이명박 후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경준과 짜고 김경준을 입국시켰다. 네, 기획해서 입국시켰다라는 거죠. 이런 설을 주장했어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선거 막판에 그걸 입증하는 편지라면서 흔든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뭐냐면 김경준 씨하고 교도소에 같이 수감됐던 모 씨가 김경준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큰 집, 당시 노무현 정부 청와대를 의미하는 거죠. 큰 집과 무슨 약속을 했던 간에 이용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가 날조된 거라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수감자의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썼다고 그거. 가짜 편지라는 네. 거죠. 근데
자기가 왜 썼냐 했더니 양모 씨가, 뭐 언론에 보도했으니까 얘기하죠. 양승덕 씨가, 초안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줬고, 자기는 그래서 그 편지를 마치 보낸 것처럼 국제우편 영수증 조작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은 그 양모 씨는 대학교에 근무하는 그냥 대학교의 직원이었거든요. 무슨 정치권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런 분이 이걸 왜 하지? 양모 씨가 이렇게 거대한 사건을 선거에, 그것도 대선의 그 한복판에서 편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건 누가 시켰을까? 당연히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그 편지를 전달받은 당시 김병진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나 은진수 당시 클린위원회 팀장이나 그 편지를 공개하는 홍준표 클린위원회 위원장, 당시 홍준표 위원장이었어요. 모두 무죄가 났어요. 배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때 그 폭로한 신명 씨는 이상득, 최시중, 신기옥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죠. 이 사안을 텐들링하고 있으니 검찰에 가서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들었다고도 진술했는데, 예. 모두 검찰이 사면해 준 거예요. 지어낸 얘기라고 검찰이 했어요. 지어낸 얘기. 털어준 겁니다. 예. 이 사건 역시 재수사 대상인데, 박영선 의원이 어떤 단서, 새로운,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인터뷰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정도 더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미니 인터뷰가 있거든요. 예. 네. 저보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이정열 전 박사님을 곧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정치권에? 예, 국민의당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뭐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고, 예, 어젠가요? 매티스 국방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예. 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스공장을 듣는 것 같아요. 매티스가요? 왜냐하면 제가 위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땅에서 쏘건 동해에서 혹은 서해에서 핵잠수함에서 쏘건 뭐가 중요하냐고. 게다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조그만 핵폭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비행기 실어서 떨어뜨리거나 해야 되거든요. 핵잠수함에서 쏘는 게 더 빨라요. 그거 납치하고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것보다. 실제 그 핵이 가진 억지력이 중요한 건데, 예, 위치가 뭐가 중요한지, 이건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를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고, 국방장관도,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얘기하네요. 예. 네,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부정한 건데요. 핵 억지력을 갖고 있으면 핵무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힌 겁니다. 뉴스공장 들었어요, 이 양반이. 네. 놀라운 가설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중요한 방송이니까 번역해서 들을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이게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의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뉴스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건 소위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안 직전에 대중국 압박 메시지라고 하는 건 사실 미중 관계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뻔히 알만한 내용인데도 무시하고 계속 전술핵 얘기를 했었죠. 예.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제 정부가 밝힌 바인데요.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한 줄 속보인데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네요. 예. 네, 합참에서 밝힌 바인데요.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속보가 떴습니다. 아직은 속보고요. NH가 보도한 거고, NHK가.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으니까 북한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틀림없이 800만 달러, 유니세프가 지원한 이렇게 요청한 거긴 한데, 이 얘기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 또 이제 보수정당에서는 공격을 할 거예요. 보수정당은 항상 일관된 태도로 그래왔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모든 대화 채널을 다 끊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로 총을 쏘고 막 전쟁할 때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도 각국 정상은 계속 대화를 했어요. 채널을 돌리고. 어떻게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 네,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NHK 방송에서 보도한 바인데 북한의 외무성 부국장이 스위스에서 미국의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일본의 외무성 간부를 만나서 유엔 제재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미사일을 쏘고 동시에 대화를 하고 우리 정부와의 백채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런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있어도 사실 있다고 말을 안 하겠죠. 현 상황에서는. 백채널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스처는 있어야 하는 거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앞서 공장장께서 오프닝으로 이야기하셨던 소식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말 저열한 지시를 한 문건이 나온 겁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2011년 여름에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꾸며내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라고. 입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문화예술인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배우 김성근, 김여진 씨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부적절한 관계, 육체관계 등의 문구를 넣어 인터넷에 유포한 겁니다.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사람의 수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자극하는 방식으로 민간인들 공격한 거죠.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 출처도 알 수 없어서 당하는 민간인들로서는 저항할 방법조차 찾을 길이 없었죠. 그런데 국정원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냥 심심해서 했나요? 국정원이 이런 일을 한 목적은 자명합니다. 보수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회 경제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정보기관을 이렇게 양아치 수준으로 부린 정권의 운영자들,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이 범죄에 대해 왜 아무런 사과도 안 하는 겁니까? 정당이 없어졌나요? 있는 것 같던데.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참 여러 가지로 우리를 놀래키는데. 네, 정말 저열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사실은 상상하지 못했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저런 이미지를 공무원이 세금을 받고 만들었다라는 상상을 하면요. 상상이 아니고 실제죠. 참.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이 워딩도 이제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치욕적으로 느낄 어떤 문구를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도 어떻게 하면 가장 자네있는 방식으로 무너뜨려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짓밟아 버릴까.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 동원해서 공작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어느 누구를 상대로 어떤 짓을 못할까, 안 했을까. 예. 상상 가능한 범주를 넘어서는 온갖 짓을 한 것이 분명한데, 좀 방금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면은 그때 여당이었던, 집권 세력이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리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여기에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대국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사자란 애들에게라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없는 척 하고 있어요. 제가 김성근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문성근 씨인데. 오늘 3부에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관련해서 당사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텐데 구체적인 사례와 인터뷰를 저희가 3부에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요즘은 저희 앞방송이 있습니다. 김보빈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앞방송 문자로 그런 문자가 와요. 오늘도 브리핑 좋았어요. 김은지 화이팅. 이제는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앞방송에 옵니다. 타임머신 문자들. 예. 미리 들으신 거죠?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다음 주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그에 앞서 어제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술핵 관련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키고